소개받은 이규명입니다. 노동경제학은 공인노무사 2차 중에서는요, 선택 과목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비교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사진이 조금 젊어 보여가지고 사기성이 있는데 염색만 하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죠? 이때는 염색을 했고 지금은 염색을 안 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공은 국제경제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는 동경대에서 했고 일본에서 주로 하다가 한 20년 전에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리 못 잡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지금 강사 노릇 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 전체는 지금 아시다시피 0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할 부분이 0기라 그래서 노동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과목에서 경제학 전반을 하신 분들은 그 전반 하신 내용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노동하고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노동경제학 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꽤 많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선택하신다면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시간 투입이 적어도 많은 득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과거 한 12, 13년치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요 50점짜리 제일 큰 게 하나 나오고 25점, 25점 나오는데 거의 50점짜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 여가 선택 모양 거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 문제가 거의 예측 가능한 거예요.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면 기본적으로 50점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투입하고도 많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건 연기에서는 기초만 이해를 하고 살짝 그 내용을 좀 익혀두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에 들어가면 연기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구체적인 분석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이제 진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위주로 전개를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거의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문은 50점짜리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1문이 안 나올 경우는 이제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이제 플랜 B, 플랜 C를 이미 보충을 해줄 테니까 충분히 그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기, 3기는 이제 실전 대비에 가까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주어진 함수 내지는 모형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게 위주가 됩니다. 근데 수학적 베이스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처음 접근할 적에 거의가 모형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현실하고 다르게 기본 가정하에서 그 주어진 가정하에서 제시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형 안에 각종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현실하고는 다르지만 결론은 현실하고 전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주어진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걸 또 답안으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는 답만 맞추면 점수가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 전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답은 다 맞았는데 예년에 보면은요. 답은 맞추었는데 그 답안을 도출하는 논리 전개가 엉망이면 50점짜리 문제에서 30점도 채 안 나옵니다. 20몇 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답은 틀려도 논리 전개가 다 맞으면 거의 4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 다 다른 과목들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과목에서 논리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뭐 민사소송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경영학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르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이냐 특히 마지막 3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그걸 풀어서 실제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득점 답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분석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1년간에 거의 1문이 10분인가 9분인가가 노동자가 선택 모형입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것만 풀 수 있으면 기본 50점 묶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득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뒤에 여기 몇 가지를 보시면 시사적인 거, 저기 2010년대 중반경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가 되어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됐을 때도 노조하고 기업의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 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이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조금 이제 한풀 꺾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최저임금제 도입되면서 이때부터는 또 최저임금제가 또 중요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 모형은 기본으로 나오고 그 외에 시사적인 걸 조금 반영을 해서 전년도 혹은 올해 시험 치기 직전까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대충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한 7,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이론 여기서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남녀 간의 임금 격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상적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까지를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산업재해. 그래서 갑자기 작년도부터 여기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도닉 모형이라 그래서 산업재해가 나타났을 때 그때 임금이나 고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놈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을 적에는 항상 이게 3문 정도에 늘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로 나가지만 그래서 1문하고 3문은 거의 정해져 있다. 2문이 거의 그 직전 연도나 전년도의 이슈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가 결정이 난다. 그렇다면 그 25점짜리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넘어갔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굳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원래 과거의 노동경제학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점점 노동경제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출제 경향이 싹 바뀌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경제학 과목들 예를 들자면 행시나 외시 이런 것처럼 모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해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교수들이 출제하다 보니까 다른 시험을 참고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이론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쪽이 첫 번째 연기. 그 다음에 그 이론을 현실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노사관계 문제를 풀 적에 있어서도 기술 진보가 나타났다. 그럼 그 기술 진보를 어떤 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노동자의 주장을 반영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사적인 것이 바로 노동자의 노동 공급이나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노동시장의 균형에 어떤 관계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수,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를 주어주면 X가 독립변수고 거기에 따라서 Y가 종속변수로서 결정되는데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 Y를 가지고 X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논리점수에서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과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적 논리를 완성을 시켜서 고득점 답안을 어떻게 하면 더 1점이라도 사실은 합격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서는요 1, 2점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꽤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나가도록 하자. 이게 가장 고득점 답안을 완성하는 마지막 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건 넣어놨습니다만 뭐 이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수학이나 영어 공부할 적에 모든 담임 선생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습관을 형성하라.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의식과 연계시켜서 생활 속에서 그걸 이해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기에 있는 내용은 아마 그 나눠드린 연기 강의 스케줄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그 나눠드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나눠드린 그 첫 번째 연기 과정에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걸쳐서 수학적인 베이스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소개해드린 강의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충을 해서 쉽게 모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양만큼의 모형 이해력, 이런 것은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노동 수요, 노동 공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걸치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제학을 별로 공부한 적이 없다. 내지는 경제학 보면은 온통 수식으로 책이 채워져 있어서 이거 보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어려운 내용 같으면 왜 노무사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노동부 장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거보다 모자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 내용을 형성을 해놨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바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